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을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교착된 것으로 보였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걸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북한 전문 매체에서는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해체 움직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내용을 사실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한 달여 만에 진행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That's a big thing. For the missiles that they were testing, the site is going to be destroyed very soon. New images just today show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We've been pressing for there to be inspectors on the ground when that engine test facility is dismantled, consistent with Chairman Kim's commitment. 네,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미국도 이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 38노소에서 이제 이걸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38노소에서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동창리 일대, 동창리에는 중요한 그 시설물 2개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20날 이제 다시 찍어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에 지금 기초만 엔진 시험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만 남긴 채 완전히 지금 철거된 게 관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엔진 시험대고요. 또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광명성 4호 북한 말로 하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발사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분 지금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서 2군데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거의 도맡아서 시험 발사를 했던 곳입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실제 그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엔진 시험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특히 ICBM급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가 그동안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본토,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미국민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지역 자체의 시설들을 지금 폐쇄하는 절차 그리고 그 시설들을 철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것 자체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시작했다. 뭐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무수단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창리 여기만 해체를 하면 되는 건가? 지금 이곳만 쓰고 있는 건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동창리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계속 화면에서 2개가 막 섞여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게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는 시설물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엔진 실험을 하는 실험장이고요. 3.18 혁명이라고 하는 백두산 엔진을 실험하는 장면을 지금 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 2월 7일 날 광명성 4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의 실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ICBM을 실험하는 곳보다는 오히려 인공위성을 실험한 장소죠. 그 2개의 실험장과 발사장이 한 1km 정도 이렇게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부분은 엔진 시험장인데요. 지금 38노소에서 공개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엔진 시험장뿐만 아니라 작년에 발사했던 광명성 4호의 북한식 말로 표현을 하면 인공위성
발사장의 일부도 지금 해체 작업하는 것이 동시에 지금 드러나서 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저게 작년 2월 7일 날 광명성 4호 발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두 개의 동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동창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런 시험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수단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하는 곳이 이제 심포에 있는데 그 심포에에서는 북극성 1형을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앞으로 그 시험장이 폐쇄가 돼야 될 거고 예. 두 번째는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지상 버전형 고체형 연료인데요. 그것을 발사를 여태껏 어디서 시험을 해왔느냐면 평북 구성시에 있는 이아리에서 해왔거든요. 이거는 예. 이미 폐쇄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평창리 폐쇄됐고 그다음에 이알이 폐쇄됐고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심포 예. 여기에 이제 폐쇄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평양 신엄동에 미사일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그리고 이하리 네. 여기가 이제 이미 폐쇄가 됐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폐쇄되는,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심포 그리고 평양의 산음동 이곳을 지켜봐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과 관련된 어떤 위협이 미국으로서는 좀 직접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이 핵 시설 또는 핵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예.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조치가 나오는 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ICBM급 탄도 미사일의 엔진 시험장, 예. 또 그 엔진 시험장에서의 어떤 성과가 곧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지금 이제 그 설명이 김열수 박사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인공위성,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이죠. 한 50m의 지금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그 주변 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는 이건 역시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북한의 초기 조치로서의 물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 조치로서의 북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환영할 만한 예. 그런 조치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진정 과정에서 그동안 답보 상태 또는 뭐 상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현됐던 부분들을 상당히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그 좋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태면요. 균형 있는 분석이 조금은 필요한데요.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비핵화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북한의 조치가 앞으로 비핵화의 그 회담이 이제 열릴 수 있고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위협 자체를 없애는 거냐 이 문제는 좀 달라요. 왜 이제 제가 그래서 균형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도 3월 18일 날 바로 이곳에서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과학자들, 그 실험과 관련됐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어부줬어요. 소위 말해서 어부바까지 해준 거거든요. 백두산 핵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엔진이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의 엔진으로 사용이 됐고요. 화성 12형과 14형은 각각 엔진 하나씩만 사용이 됐지만 화성 15형은 엔진 2개가 사용이 됐거든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엔진 실험은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있는 분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폐쇄했다는 것은 미국한테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를 해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엔진 시험장보다는 오히려 지금 인공위성 발사 때 예.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평양 인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립 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해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리 VOA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평양 인근에 이제 그 평성 3월 16일 자동차 공장 예, 일대를 이제 촬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다양한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여, 한 40일 정도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미국과의 삽화성을 펼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비핵화 평화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주는 차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엔진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사일 조립 공장과 관련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현재의 핵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전문가나 또는 국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시설들의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모든 그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저는 선물을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아마 북미 간의 저는 조율이 저는 이루어지는 선상에서 북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좀 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미 간의 이런 작업은 뭐 38로스가 갑작스럽게 이걸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이미 이 과정 자체를 다 보고 있을 것이고 예. 북한도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놨을 것이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남북미가 뭔가 좀 더 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미 간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아까 저희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엔진 시험장을 해체할 때 검사관들이 현장에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직접 들어가서 이 과정을 봤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5월 25일 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도 미국에서 얘기한 것은 전문가의 참관 없이 폐기하면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의 폐기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예.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때도 한번 좀 이제 불만 섞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상은 이제 여기 엔진 시험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폐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되는 적법한 기관들의 참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걸 안 해서 좀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이지 예.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자기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하면서 아니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알았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거나 또 그렇지 못하고 국무부 장관한테 제때제때 보고가 안 돼서 국무부 장관조차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일반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북한의 움직임이 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네. 그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이런 식의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과는 또 다른 입장이었는데 이런 것과도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북미 관계는 뭐 때로는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호랑이 등에 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저는 상호 간에 그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편으로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예.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 행동을 뭐 똑같이 1초도 틀림없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호 간에 현재 어떤 국면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또 이 돌파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강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미국이 지금 당장 가장 요구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창리 실험장이나 또는 또 엔진 시험장의 어떤 폐쇄 절차를 이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것에 반대급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면에서 북한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연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강경화 외무장관 이 두 분이 워싱턴을 거의 뭐 시차 없이 두 사람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의 대화도 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북한의 행동 또 미국과의 그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방미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북한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야죠.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7월 6일, 7일 3차 방북을 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뒷꼭지에다 대고 북한 외무성에서 얘기한 것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화체제를 가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8 로스한테 일부러 이제 노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어떻게 보면 뭐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알려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비록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선의의 조치들 이런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미군들 유해 송환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엔진 시험장도 해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군 유해도 송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빨리 움직이지 않냐 뭐 이런 압박이다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전 선언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9월 달 얘기도 있고 8월 달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7월 27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정전협정 체결 65돌이 되는 예. 날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게 이제 종전선언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모두 우리가 소망하는 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8월 하순 정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9월 셋째 주에 지금 유엔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예. 그에 앞서서 한 8월 하순 정도에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미 중심으로 우선 8월 또는 9월 달 지금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뉴욕을 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3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그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 내용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었고, 그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자는 입장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그것은 추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장 좋은 시점, 또 북미가 지금 뭔가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도 거기에 이제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나 또는 그 참여 범위나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평화체제로 바로 들어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지금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절차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전에 만약에 종전 선언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서 뭐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후의 협상이 또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고민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미국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 왜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의 뭐 시기, 장소, 내용, 그다음에 참여의 주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에서 그 뒤에 이게 비핵화를 안 하거나 또는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한 상태에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김용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창리에서 저런 폐기 절차, 폐쇄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선의의 조치지만, 저거 자체로 가지고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다, 또는 미군 유해 송환이,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핵물질 생산시설, 저장시설, 핵무기 생산시설, 저장시설,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목록이라도 제출하고 당장 핵물질의 생산과 핵무기의 생산을 일단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 그 정도는 좀 해주면 네. 종전선언이 내일인들 내가 왜 못 해주겠냐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바로 미국의 이런 입장하고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다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시 군사적 옵션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위한 종전선언부터 먼저 해달라. 예. 여기에 이제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그 타협점을 못 찾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협점 찾아질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절차가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를 또 압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매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강경화 장관이나 정용 실장의 방미 과정에서도 보면 현재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뚫어야 되는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북한과의 또 우리가 채널을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면서 북미 사이에서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에 가는 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남북관계인데요. 남북관계는 유엔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고,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고, 각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속에서
유엔 제재나 이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특히 인도적인 차원이나 또는 체육교류나 여러 뭐 산림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런 남북 교류는 활성화시키는 또 이런 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 체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 남북관계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잘 조정해 나가면서 국면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또 지금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지금 준비해 나가면서 예. 상황을 관리를 잘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간단히요. 지금 남북 간의 그 관계에서 풀어야 될 또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북한이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풀 수가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풀 수 있는 사항이라 보고요. 지난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산가족하고 뭐 연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남용이기보다는 오히려 대북용,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의 내부용으로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탈북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네, 상황입니다. 요구는 하고 있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압박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북한 내부를 향해서 자신들도 하고 있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장 해체 작업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